네, 안녕하세요. 부동마블의 이번. 홍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오늘은 조금 이렇게 따뜻한 사무실에서 좀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저번 임장 때 우리 어디였죠? 성산 마포 가자 역세권이었죠. 그때 네. 당시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뭐 거의 입이 얼 정도로 굉장히 추워가지고 또 저도 이렇게. 감기를 심하게 걸리고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저는 올해 들어서 감기를 진짜 제일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저도요. 지금도 아직도 다 낫지 않으셔가지고 목소리가 둘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뜻한 공간에서 저희가 오늘 또 재밌는 영상을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네네. 일단은 오늘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다룰 주제는 과거 재개발과 현재 재개발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과거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기존 과거 재개발이라고 하면 뭐가 가장 많이 떠오르시나요? 과거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뉴타운 사업 떠오릅니다. 저는. 네, 서울에. 뉴타운 사업도 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과거의 정부에서는 재개발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뉴타운으로 지정을 막 해서 원하지도 않는 그 지역에서 원하지도 않는 곳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정부의 강제성으로 발표, 그냥 맞아요. 지정이 됐죠. 네, 요즘 또 서울에 보면서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강제성처럼 그때 당시에는 내가 원치도 않는 그런 재개발을 어쩔 수 없이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도 예전에 분양을 되게 오래 하다 보니까 상담을 했었을 때 재개발한다고 했었을 때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추진 절차가 굉장히 길었었어요. 길고 그 중간중간에 각종 규제들을 또 껴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절차를 다 밟을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이제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했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은 그냥 기본적으로 뭐 한 15년에서 20년은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업성도 안 나왔고, 그리고 그 사업성에서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또 투자 자체를 그때 당시에는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신도시를 발표와 동시에 기업들이 그쪽으로 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도시 사업이 더 붐을 일으켰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으로 굉장히 많이들 상처를 받고 지금은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뭐 침체됐다 또는 뭐 굉장히 많이 힘들다 뭐 하시는데, 근데 불구하고 저는 요즘에 저희가 많이 바쁘거든요. 그 바쁜 이유가 굉장히 이제 이 부동마블 구독을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문의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 재개발은 지금 부동산의 침체기랑은 전혀 다른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현재 재개발의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느끼실 텐데, 일단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재개발, 과거 재개발에서는 추진 절차도 굉장히 많았고 그 중간중간에 서울주택에 대한 각종 규제들을 껴넣으면서 심지어 하다못해 제일 중요한 용적률,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층수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그때 아파트들은 제가 20년 전에 저희 본가도 분양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그때 아파트가 저희가 20층짜리였어요. 20층. 근데 그때는 그것도 높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제 과거에 살았던 아파트가 7층짜리였고 네. 7층도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 한번 이사를 갔더니 16층인 거예요. 어. 와, 우리도 제일 높다. 네네. 근데 22층짜리 아파트 친구 집 갔더니 22층이래요. 네. 와, 이렇게 더 높은 데가 있었는데 네네. 근데 지금은 40층, 50층이 그런 아파트들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용적률 제한, 층수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아파트들 꽤 높다고 해봤자 20층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과거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홍 본부장님이 또 현재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전과 다르게 요즘 재개발은 뭐 용적률도 그렇고 네. 사업성도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몇몇 오세훈 서울시장 뭐 임기 내에 흐름을 잘 탄 현장들은 사실 용적률 층수, 인센티브를 좀 받아서 사업성이 좀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 흐름에 타지 못한 대다수 한 90% 이상의 아파트들은 네. 전부 10층에서 20층대로 지어졌죠. 맞아요. 그래서 현재 재개발을 우리가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 지자체에서 어떤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설계라든가. 그럼 그 기준에 최소로 부합하게 정비 계획이나 조감도를 짜는데 우리가 추진하면서 지자체의 원하는 설계 방향이나
기부 체납 등을 좀 어느 정도 했을 경우에 그 용적률과 인센티브들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은. 우리가 어떤 재개발 사업장을 보게 되면 네. 지금 나와 있는 뭐 개요들 있잖아요. 네. 용적률 300%, 뭐 최고 층수 35층 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제일 최소값이다. 음. 그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들이 워낙 많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대놓고 정부와 이제 기업들이 이 서울 주택 공급에 의해서 특히나 이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정 용적률 혹은 층수보다 더 좋게 만드니까 사업성도 당연히 마진도 더 많이 남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사실 애초에 재개발 재건축 주택 공약이 없었더라면 네. 50만 호에 대한 공급이 없었더라면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쵸. 지금에서야 유일하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사실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네. 우리들 서울 아파트 입주권을 희망하는 우리들한테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사이클이 이렇게 돌면서 좋은 사업성을 가지고 일생일대기 중에 몇 번 못 잡아볼 이런 혁신적인 아파트일 텐데 네. 안 잡으면 진짜 바보 아닌가요? 그니까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고 한 사이클 더 뒤에 뭐 두 사이클 더 뒤에 그때는 저희가 아예 이 서울에 내 집 마련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꿈 같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 빈부격차라는 게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엔 이 부동산을 내가 얼마만큼 소유를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이제 부동산에 일가견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여러 정보와 내용들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뭘 해야 되느냐를 좀 저희가 매번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과거 재개발에서는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각종 규제들도 그렇고 굉장히 재개발에 대해서 사실 사업성이 너무 지지부진했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도 단축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기업들도 지금 다 몰두해서 지금은 이렇게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훨씬 높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과거 재개발이 지금 현재 추진되었던 지역들을 네. 좀 추려보았는데요. 그래서 한 4군데 정도 저희가 추려보았는데 저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가장 떠오르는 마용성 중에서 용산 한 번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이슈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료와 함께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효창 제4구역이 지금은 KCC 스위첸으로 네. 재개발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추진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2006년도 지금으로부터 뭐 17년 정도 됐네요. 네, 17년 정도 거의 20년이 다 됐죠. 그때 당시에 10월 26일부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자체가요. 언제 됐냐면 승인이 4년 뒤에서요. 4년 뒤에. 그만큼 이 추진 절차 한 단계 넘어가는 데에도 이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죠. 왜? 중간에 규제가 껴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조차도 지금 한 20년이 걸렸고요.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조합원은 106세대 그리고 건립세대 수는 199세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비례해서 율로 따진다고 하면은 한 1.8배 정도? 2%뭐 2배가 안 돼요. 2배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용적률은 235%를 받아서 최고 층수가 18층입니다. 20층이 안 돼요. 20층이 안 되네요. 제가 아까 전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재개발에서는 지금 20층 넘는 게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그래서 강남을 빠질 수가 없죠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준비한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제가 서초 방배 14구역을 좀 보았는데요. 지금 그 방배 14구역이 지금으로는 방배 르엘이에요. 그 르엘. DH 방배 바로 밑으로. 네, 맞아요. 그 밑에 들어가는 이제 지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조합원 수가 240세대 그리고 건립 세대 수가 487세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용적률이 206%를 받았어요. 너무 낮게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 층수가 12층이에요. 하다못해 이 12층. 용산보다도 예. 그럼 12층이면 거의 네. 타운하우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완전 옛날 수준의 아파트네요. 네, 근데 불구하고 건설사는 또 르엘이에요. 아무래도 이렇게 네.
그렇죠. 근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공사비가 진짜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분담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조합원 대비 건립세대수 자체가 지금 한 뭐 2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업성으로서도 충분히 현저히 떨어져서 시의 투자 금액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지역은 여기 두 가지, 용산이랑 그다음에 이제 서초, 강남을 좀 준비를 해보았고요. 우리 홍보대님은 어디 조금 지역을 소개해 주시려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포랑 광진구 이 두 군데를 보았는데요. 일단 마포구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마포구에 레미안 루센티아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위치는 가제올 뉴타운. 아, 뉴타운 가제올 사업하던 자리였습니다. 네, 그 과거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뉴타운 정부에서 그냥 지정해서 네, 했던 맞습니다. 곳이죠. 그 위치에서 조합원은 2020년에 준공이 났는데요. 네네. 결국에는 시작은 2003년도쯤부터 추진을 하기 시작했었겠죠. 그래서 조합원이 480세대에서 건립세대 수가 이렇게 997세대, 용적률은 249% 들어갔어요. 최고층 수는 25층으로 총 사업 배수는 한 2배수 정도 되는데 그래도 옛날 재개발 치고는 사업성이 그나마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용산이랑 제가 준비한 강남 같은 경우보다도 그나마 훨씬 좀 그렇죠. 네, 거기보다는 한데. 낫죠. 근데 그 인근으로 네. 가제올 루트 건너편에 뭐가 있나요? 가자역세권이 있죠. 맞아요.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던 지역이죠. 연남동 불패 하이엔드 신화. 네. 네, 가자역세권이 있는데 조합원이 1,300명 정도 되는데 건립 세대 수가 무려 3,000세대 이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용적률은 무려 400%. 2배죠. 용적률만 보더라도 층수도 2배입니다. 47층. 오. 2.5배수가 넘어요. 사업성이. 그러면은 실제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투자하셨을 때도 굉장히 프리미엄 어떻게 요소를 많이 보면 추가 분담금이 그냥 절반도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냈던 거에 절반도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조합원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셨을 때 빌라를 조그마한 집은 뭐 한 3평이나 5평을 갖고 있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원활 평형대 가져가는 거는 문제 없이 볼 수가 있고요.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 걸로 보이고, 네. 광진구로 넘어가게 되면 네네. 광진구는 좀 특이 케이스예요. 광진구는 우리 기존에 진행했었던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그죠. 유명하죠, 자양동에서. 네, 너무 유명하죠. 한강에서 바로 보이니까요. 네, 올해 이제 준공난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이제 287세대, 건립 세대 수가 878, 용적률은 298%에 최고 층수가 35층입니다. 무려 사업성이 그때 당시에 3배수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준비한 전체 지역 중에서 제일 좋네요. 네, 사업성이. 맞습니다. 사실은 롯데캐슬이 이렇게 사업성이 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 네. 기존 재개발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오래전부터 진행을 해온 곳이긴 한데 네. 용적률부터 층수 인센티브를 꽉꽉 채워서 받을 수 있었던 건 네. 뭐 기부채납은 기본이고, 일단 네. 2010년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사업 시행 인가 때까지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임기였습니다. 아, 그게 또 타이밍이 이렇게 어떻게 딱 껴 맞춰서 그나마 지금 지역들 중에서는 가장 좀 사업성이 나오기는 하네요. 광진구 사실 사업성이 너무 좋은 현장들이 또 있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재개발과 사업성이 맞먹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그래서 인근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성이 좋은 우리 모아타운 있잖아요. 네. 우리 모아타운 아파트가 되었을 때 이 아파트랑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8사 기준으로 우리가 조합원 분양가가 네. 얼마인 줄 아시나요? 아니요, 거기는 6억 5천이었어요. 8사 기준으로. 그때 당시요. 그게 오래됐잖아요. 예, 오래됐는데 6억 5천이었어요. 그럼 지금 얼마인가요? 무려 24억입니다. 그럼 4배나 뛴 거네요, 지금? 그렇죠. 프리미엄만 오. 17억이에요. 뭐 구역- 17억이면 구역 지정됐을 때가 네. 2010년인데 23년이잖아요. 13년 걸렸어요. 네. 13년 동안, 그러니까 13년 동안 1년에 1억 3천이라는 수익이 고스란히 조합원들한테 들어갔죠. 1년에 1억 3천이면요. 대기업 연봉보다 어떻게 보면 좀 높은 거잖아요. 신입사원 수준은 말씀도 못 드리고요. 거의 임원급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부동산을 하나 투자를 해놓으면 또 벌어가는 프리미엄 때문에도 많이 수익이 남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건대입구역 바로 앞에 네. 자양동 10-1번지 건대입구역 스권 거기 모아타운 아. 추진하는 지역 있잖아요. 네네. 빌라 가격이 6억대 정도
정도 되는데 네. 그냥 물가 상승률을 다 무시하고 네. 20년 걸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24억 아파트가 된다고 해도 프리미엄만 18억이에요. 네. 그러면 4배가 20년이면 1년 수익이 최소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9천만 원씩은 들어오는 셈입니다. 그럼 거의 한 3배는 그냥 먹고 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물가 상승 비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할 이유가 진짜. 없죠. 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이제 아빠, 엄마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자식 걱정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네. 이 세상에. 그래서 내 자식이 더 좋은 환경에서 남들한테 최소한 무시라도 받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재개발 빌라 뭐 한 6억짜리가 사실 갭 투자하면 뭐 한 절반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길게 잡아 10년 뒤를 봤을 때 내 네. 자녀들이 그때 당시는 뭐 따뜻한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만약 지금 못 잡으신 분들은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집 마련은 그냥 꿈에서 깼다. 딱 그 수준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 3억을 그렇게 안 하고 자식한테 현찰로 주면은 좋은 곳에 쓸까요? 요즘 젊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돈을 흥청망청 쓰는 호텔도 가고 골프도 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인스타그램도 막 하고 그렇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열의 9은 분명히 현금 유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이제 부자 계층에 계신 부모님들이 이제 교육을 잘 이렇게 시켜 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그래서 자산으로 주는 겁니다. 현금이 아니고. 그래야 나중에 자녀들도 이제 정신이 성숙해진 상태에서 어른이 되었을 때 자산이 그때 있으면 현명한 곳에 쓰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아무래도 이제 빈부격차가 좀 심하다 보니까 이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거라는 건 아마 구독자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사실 타이밍이 잡기가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과거에 이 재개발을 떠나서 수익형 부동산도 마찬가지였고 다 투자를 하셨던 분들 중에 성투를 하신 분들은 지금은 좀 여유가 되시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지금도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조금 마지막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잘 봐야 하는 시기인데 네. 그 중에서도 지금 당장에 수익이 나야 되는 그런 현장들을 보려면은 아무래도 서울 재개발 지금 정부와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포구와 광진구를 기존과 현재로 나눠서 한번 네. 재개발을 분석을 해봤고요. 네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